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대표입니다. 네, 요즘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강풍이 한번 몰아치고 좀 소강 상태인데 관련돼서 이제 청약 통장 활용법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문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제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 동안에는 뭐 물론 뭐 주택 가격이 높다 낮다 이런 걸 오늘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 동안 청약을 좀 미뤘던 분들이 청약 통장을 좀 이렇게 꺼내 가지고 나도 한번 기회 잡아볼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막상 이제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이제 청약 통장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청약 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가입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지금 청약 통장 가입자가 약 2,100만 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1순위가 1,200만 명. 거의 뭐 다 같이 있던 소리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청약 통장에 대해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해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통장 이게 과거에는 청약 통장이 이제 요즘은 이제 종합 청약 통장이 나왔는데 과거 이제 2009년도 이전만 해도 청약 예금이라든지 청약 부금이라든지 청약 통장이 나눠져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09년도 이후에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형태로 하나의 상품으로 이렇게 통칭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종합 계좌 개념으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도 어찌되었든 이 상품은 청약을 위해서 청약의 어떤 그 청약을 통해 어떤 부동산 투자 개념으로 많이 인식이 됐었다면 사실 그 이외에도 세제적인 혜택이라든가 뭐 어떤 금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많이 인기를 가지고 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기존의 상품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럼 종합통장으로 바뀌면서 유지할 수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도 있는데 답을 먼저 드리면 유지가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가입은 가능하다 안 하다? 안 된다. 예, 불가능하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만 신규로 가입하시면 되실 거고 행여라도 청약 부금이라든지 청약 예금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으시다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서 활용법에 대해서 전화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청약 통장 이거 어떻게 가입합니까 이거?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시중은행에 가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이 약 한 8개 정도, 뭐 신한은행, 우리, 국민, 하나, 기업, 대구, 부산은행, 그리고 농협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 금융사 통틀어서 1인 1계좌 가능하다. 그럼 이게 나이가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네, 나이 제한이 뭐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기존이 이제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만 19세 이상이었을 때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령에는 가입 없이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은 돼야지만 청약할 수 있다. 그럼 금액도 이제 언제든지 자유롭게 불입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 보험 상품이 아니니까 납입도 자유로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금액을 넣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그리고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입금액 변경은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나는 이제 월 지급식도 월 저축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 방에 넣고 싶은데 뭐 일시적으로 넣는 예치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네, 적립액이 1,500을 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제한 없이 넣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1,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월 50만 원 이하까지만 불입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청약 통장 가입을 했어.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첫 번째 혜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자에 대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은행마다 좀 틀린데 청약 통장을 가입해 있으면 예를 들면 다른 상품을 가입할 때 우대금리 뭐 0.1% 추가 이 정도를 추가해 주는데 금액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요. 뭐 큰 우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까지 있으면 조금 일반 적금보다는 이자가 좀 더 높고 우대금리를 타 상품 가입할 때 혜택을 주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이제 워낙 한동안 그 저금리 기조가 많이 유지되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없다 보니 은행에서 이제 조금 이제 판로를 만들어 놓은 게 청약 저축을 들면 금리가 좀 높습니다. 고금리 0. 몇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고금리 상품으로 많이 세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들도 청약 통장을 정말 많이 부모님들이 학자금 마련한다고 장기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입해 놓으신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성년자 가입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이게 소득공제가 돼요. 소득공제 중요하죠, 직장인들. 그럼 다 해주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총 어찌되었든 서민들을 위한 어떤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제주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만약에 세대원이면 이제 부모님 세대원이고 이제 부모님 집이 부모님께 주택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본인은 별도로 네네네. 세대주를 분리해야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분리하시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시면 그리고 은행에 가시면 소득공제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게 일반화됐는데 과거에는 가입만 해놓고 내가 왜 소득공제 안 돼? 이러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입하신 은행에다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당연히 무주택 확인해야지만 소득공제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까지 납입금액이 100만 원이면 40만 원을 공제가 대해주는 건데 한도는 이제 240만 원까지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240만 원에 대한 40% 96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연봉이 6천만 원 정도일 때 예를 들어도 보시죠 한번. 역시 디테일하게 말씀을 요청해 주시는데 240만 원을 납입했다라고 예를 들면 최고 한도니까 납입 한도 240만 원 기준 했을 때 약 한 6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어찌 보면 절대적인 금액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수익률 측면에서 나쁘진 않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거나 또는 가입을 했는데 5년 이내에 당첨 또는 해외 이주 그리고 사망을 통해서 이 청약통장 해지할 경우에는 세금 충당합니다. 배타 내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얼마나 배타낼까? 연간 최대 240만 원 기준에서 6.6%까지 이렇게 토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게 질문들이 많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청약통장 당장은 돈이 없고 해서 저 청약통장 깨고 다시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어때요? 이게 가능하나? 다시 가입하면 그 전에 기간이나 금액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은행을 옮겨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장기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행이라도 이게 내가 실수로 인터넷 뱅킹 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해지를 해버렸네. 그럴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럼 굳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잘못 알고 해지실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해당 은행에 가시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가입하면 그 금액이나 기간이 인정 못 받으니까 최대한 장기적으로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약통장 이런 분들이 있어. 이게 또 돈이 필요해. 그럼 청약통장 돈 좀
좀 빼면 되지 않아? 어때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이 조금 좀 이제 단점일 수 있는데 부분 인출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간 필요한 돈은 다른 저축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0. 몇 % 더 높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운영하기에는 조금 좀 물론 해지를 하면 뭐 이자는 적정한 이자는 나오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또 하나의 기능인 그 어떤 청약에 대한 기회나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의 청약통장은 재테크적인 부분으로 가입을 했어도 활용적인 부분에서는 진짜로 청약할 때까지는 유지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행여라도 내가 진짜 단기 목돈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되시니까 네네. 담보 대출 받는 방법 쉬고요. 네네. 콜세도 전환통이면 금방 돈 나옵니다. 그냥 해주죠. 그래서 뭐 그 부분 전혀 깰 필요 없으니까 필요하시면 네. 대출 받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자를 내셔야 되니까. 네. 예. 단기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추천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당첨이 됐어 청약통장에. 그럼 어떻게 돈을 계속 넣어야 되나? 이 고민될 수도 있잖아. 어때요 이게? 네. 그러니까 당첨이 됐으면 청약통장의 본연의 의미인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능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미 쓴 거잖아요. 썼기 때문에 다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 통장으로는. 그래서 저축은 가능하다는 소리죠? 예, 맞습니다. 저축은 계속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저축 가능하다라는 건 그에 따른 금리는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당첨된 주택이 분양 전에 되지 않은 임대 아파트인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되었을 때 또는 이제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청약을 다시 넣을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청약 당첨된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방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시고요. 그러면 우리 팁을 한번 줘보자. 그래, 알았어. 지금 팩트 위주로 얘기를 좀 해주는데 이걸 어떻게 좀 잘 활용해 볼까.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부모님이 자식들 명의로 청약 통장을 다 개설하고 네. 젊을 때부터 금액을 차곡차곡 많이 넣어. 네. 뭐가 좋은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정리해 주시죠. 사실은 청약에 대한 무주택 인정을 받고 가점 인정을 받는 것은 19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까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받기 때문에 사실은 17세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뭐 어릴 때 1살 때부터 넣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큰 어떤 가점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없고 대신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지금 벌써 뭐 10년 이상 운영했다라고 하면 손해지. 그거는 손해죠. 네. 예, 제대로 된 재테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금액에 대해서 청약을 위한 인정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40에서 85제곱미터 규모의 주택 경우에는 월 납입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그 1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1살부터 19살까지 매월 50만 원을 넣는 경우나 17살부터 19살까지 매월 10만 원씩 넣는 경우나 사실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문영주택의 경우 납입금액의 총액이 중요하긴 한데 일정 시점에 목돈을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리 큰 돈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큰 돈 넣었는데 돈은 못 빼요. 그럼 또 해지해야 돼. 예, 해지하면 또 그 기간에 대한 어떤 부분의 혜택이 또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넣으셔서 굳이 해주신다라고는 좀 자산 배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 진짜로 청약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계획이라면 17세 전후로 예, 가입을 해서 그것도 너무 큰 금액보다는 일단은 계좌 정도 터서 기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정말로 청약하는 시점에 목돈을 넣어주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그래서 17세부터 10만 원씩 넣는 게 지범이 효율성 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별도의 만기가 없으니까 또 인출도 안 되니까 장기가 돈이 묶이잖아요. 네. 장기가 돈이 묶이는 돈을 예적금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어린 애들 이름으로 가입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있다고 하면 방금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다른 상품 알아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네. 기간으로 보면 아이들을 들어놓은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씀 아까 뭐 해지하시라고 그랬는데 해지는 뭐 너무 짧은 기간에 해지하는 거는 그래도 금리가 일반적인 은행 금리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보통 한 3년 단위의 적금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면 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정도 운영하는 걸로 해서 해지해서 뭐 이자를 좀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나머지들은 정말 그 이상의 자금이면
다른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정말 주택 청약에 대한 어떤 그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예, 고등학교 17세 전후부터 또 개설을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기가 막힌 정리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청약 통장에 대해서 제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저희 또 캐스터 분들 통해서 틈틈이 답변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시원한 여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